자, 이번엔 정보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보성은 그 텍스트가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때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런 정보에서 텍스트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구정보, 또 하나는 신정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정보하고 신정보라고 하는 건 뭐 알겠지만 하나는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정보란 뜻이고요. 하나는 새로 등장한 정보란 거죠. 이게 텍스트에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 화제하고 초점입니다. 화제하고 초점은 화제라고 하는 건 텍스트 진술에서 그 이미 화자가 또는 그 필자가 어, 청자 또는 독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가주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화제가 일관되게 나와야지 텍스트의 의미가 명료해지고 텍스트가 이해 가능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결속 구조하고 그다음에 용인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화제로부터 새로운 정보인 초점으로 옮겨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했죠? 한 문장으로부터 텍스트 전체까지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음,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도 문장 단위에서도 텍스트 단위로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와 신정부의 관계는 한 문장에서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교차해가면서 계속 부정부와 신정부의 관계들이 교차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만 철수는 학생이다.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라고 두 개의 문장을 뒤는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이 주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결속 구조상 앞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적인 표시잖아요. 이때 그라고 하는 거는 학생인 그 철수가 되겠죠. 학생인 철수는 첫 문장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정보는 신정보였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미 첫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 정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화제로 등장하게 되는 부정보가 되고 늦게 일어났다는 게 이번엔 또 신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텍스트가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텍스트가 끝나는 지점은 더 이상 신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새로운 초점이 등장하지 않고 화제가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 전체를 다 마감하는 기능으로서 존재하게 됐을 때 텍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에서 뒤에 의학적 진술이 등장하는 까닭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지 않고 또 텍스트의 완료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봤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정보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초점에 해당되는 거죠. 정보성이라는 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공유되어 있는 정보, 그 정보가 되는 거고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으로 얘기한 새로운 정보적 의미가 있는 거죠. 화제와 초점의 균형을 갖습니다. 정보성은 어떤 정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건 통신자에서 선택됩니다. 앞에서 정보성은 정보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지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진술 방식이에요. 정보성은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정보성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를 할 수도 있고 정보성에 뭐뭐뭐가 있다고 열거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정보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송신자에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신자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정보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분류하는 것은 1차 정보성, 2차 정보성, 3차 정보성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2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1차 정보성과 3차 정보성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차 정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정보로부터 거의 정보적 가치가 바뀌지 않은 진술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동호 반복이 진술되고 있다와 같은 경우에 1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차 정보성은 2차 정보성이 새로운 정보성이고 1차 정보성이 거의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3차 정보성은 너무 많은 정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정보적 가치를 못하는 경우도 3차 정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로서 비약이 생겨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의 진술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진술들이 3차 정보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장 바오빠빠는 여름철 간식으로 좋다. 화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진술이 텍스트로서 기능하려면 일단 출발점은 화제가 돼야 되잖아요. 바오빠빠는 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 몰랐다면 그럼 이건 텍스트로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바오빠빠는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철수는 아침에 눈을 뜨자 자기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글로 시작을 한다면 철수가 누구든 누군가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화제로서 인정을 해버리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바오빠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화제가 될 수 있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건 화제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지연이 발명한 30년 전에 발명한 여름철 간식거리가 될 만한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존재하는 바오빠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제예요, 우리에게는. 여름철 간식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제에 대해서 송신자인 최지연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성의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2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진술이 이해가 되고 여름철 간식이 좋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화제로부터 이게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이스크림은 간식으로 좋다라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새로운 정보이면서 이해가 되니까 2차 정보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차 정보성. 근데 정보적 가치라고 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한 바에 따라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던 예측한 바에 따라서 확인된 내용의 관계가 합당하게 연결이 되면 2차 정보성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반면에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2차 정보성이 아닌 1차 정보성이나 3차 정보성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최지연은 바오빠빠를 발명했다. 이 말은 최지연은 화제고 최지연은 사람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행동이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뒤에 바오빠빠를 발명했다라고 했을 때 발명하다라고 하는 행위가 뒤에 나와서 예측되는 행동으로 나온다면 2차 정보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이때 그 2차 정보성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1차 정보성이냐 3차 정보성이냐의 방향으로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데 바오빠빠를 발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직 바오빠빠를 뭔지 모르고 있다면 뭔지 모르겠는데 A를 발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2차 정보성이다. 다만 이 바오빠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적인 가치를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유보해두고 그 다음 진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진술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바오빠빠에 대한 보충적인 진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 나오게 되면 2차 정보성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진술은 2차 정보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3차 정보성에 가까워지는 그런 진술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개의 진술을 비교해서 볼 건데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노동한 존재이다, 사람은 곰이다. 각각의 정보성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은 사람이다. 새로운 진술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1차 정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노동한 존재이다. 새로운 진술의 방향과 초점이 있고 그 진술이 사람으로부터 예측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새로운 정보고 2차 정보성이구나. 사람은 봅니다. 연결이 안 되죠? 3차 정보성이구나. 왜냐하면 이 곰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긴 하죠. 둘 다 포유류라고 하는 점은 있지만 곰은 영장류인데 사람은 영장류인데 곰은 영장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곰을 연결할 수 있는 2차 정보성이 예측 가능한 지점들이 없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 정보적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3차 정보성 넘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정보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실제로 정보성이라고 하는 게
그 송신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정보성에 대한 판단은 수신자가 내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신자가 이걸 내린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들의 기대하는 예상 정보성의 가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송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이 충분히 2차 정보성의 텍스트를 생산해서 나에게 전달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정보성의 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차 정보성인데 그런데 나는 이게 1차 정보성이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명백하게 내 눈에는 1차 정보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1차 정보성으로 쓸 송신자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이걸 2차 정보로 바꾸려고 하는 내 마음속의 의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즉 텍스트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용인하고자 하는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1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 초점을 말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앞에 있는 것과 다른 정보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지시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진술이면 이거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유적인 특성, 윤리적 자질, 속성, 뭐 행위적인 규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같은 의미로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가. 그러면 1차 정보가 2차 정보로 바뀌게 돼서 2차 정보적 의미로서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차 정보성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내가 시를 예로 들었지만 시라고 하는 것은 3차 정보가 곧잘 등장하는 그런 텍스트예요. 그러면 그런 텍스트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이게 3차 정보로 남아있질 않고 이게 2차 정보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곰이 아니라 곰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곰의 양태라든지 미안해요. 지금 마우스로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네. 아까 사실은 녹화가 실패를 했었는데 펜으로 했었어요. 디지타이저로 했었는데 스타일러스요. 근데 녹화가 자꾸 실패가 돼서 시간은 엄청 쓰고 늦어지고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끼고 하는 중입니다. 속성이나 양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때는 앞에다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같이 철수는 것 같이 특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곰이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3차 정보성이었겠지만 곰이 진짜 곰이 아니라 곰같이 우직하고 곰같이 지혜롭고 곰같이 야수 같고 곰같이 어, 지혜롭다는 의미도 하지만 무둔하고 이런 속성들을 여기서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또 곰처럼 뚱뚱하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3차 정보가 2차 정보로 내려와서 이해 가능한 지점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